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 우리가 흔히 씨를 뿌리는 행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게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희망이나 가치를 일군다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계신 분을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 모셨습니다. 바로 사회적 농업의 시작 옐로우 창농의 이기영 대표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이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작년이었죠.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선정 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죠. 네. 옐로우 창농 설립 1년 만에 맞은 뜻깊은 성과와 도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도 10월에 공모 계획이 났었고 그 1차 서류 심사와 2차 그 현장 심사를 통해서 총 12월 20일에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총 32개의 농장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상의 관계로 2020년도에는 12개 농장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원래 계획보다 조금 적은 숫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네. 준비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실 거거든요. 네.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사회적 농업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회적 농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 또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돌봄의 기능, 마지막으로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재배하고 배우는 교육의 기능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국형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형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의 국가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현재 약 3천여 개의 사회적 농장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케어팜이라는 주제로 1,200여 개의 사회적 농장이 고용, 돌봄, 치유, 문화 전반적인 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문화는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황인데 한국형 사회적 농업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12개만 선정되는 그 사업에 포함된 만큼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적 농장의 대상자가 거의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소외계층들, 귀농인, 귀촌인, 그다음에 이주 주민들 이런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했던 대상자는 소외계층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대상자를 선정했던 게 그 선정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농업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시도를 하셨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 농업으로서는 최초의 시도죠? 현재 제가 이제 기존에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일을 해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그 농업의 정책을 알게 됐었고, 그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갔던 이유는 진로 체험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실제 참여하고 있던 그런 친구를 우연히 만난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친구한테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진로 체험 페스티벌이라는 게 하나의 이 지역의 축제라고, 청소년들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농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서 지켜보던 한 친구가 4시간의 그 진로 체험 시간 중에 2시간을 지켜보고 2시간 이후에 저희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학생이 아닌데 이 체험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황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좀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과연 학교 밖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과연 농업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농업 분야의 그 진로 분야가 이제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드론 방제사, 그다음에 스마트팜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켜보고 참여도 시켜봤습니다. 근데 효과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직종이 생겨난다면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농업이라는 분야가 접목될 수 있는 네네. 거군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과정 같은데. 네. 저 위에 다른 두 친구는 현재 그 농수산대를 졸업하고 농업 분야의 그 전문 과수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을 통해서 농업 분야는 제가 현재는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쪽을 담당하고 네. 그 친구들은 농업 분야를 이렇게 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유일하게 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저희가 이제 멤버 중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오. 네. 아무래도 이제 소외계층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소외계층들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또 상담사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 분야에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군요. 네. 네. 농업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 과정이 체험놀이 전문가라고 하는 농업 분야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네. 농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체험화시켜서 일반 소비자에게 그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다양한 농촌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고 배우고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와 힐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업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야이기도 네. 하고요. 이게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현재 치유 분야는 우리 농산물이나 그 농산물을 통한 가공품을 통해서 뭔가의 그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그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든지 하는 개념인데 이제 힐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사회적 농업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요. 네. 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가칭 미니 로컬 푸드를 개발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현재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농업에서 법인의 모든 공통점이 농산물 판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뭐 각 지자체에서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나 그다음에 지속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미니 로컬 마켓은 현재 각 지역 단위에 한 개, 두 개 있는 로컬 마켓을 면 단위 아니면 리 단위의 로컬 마켓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작게나마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뭐 미니 로컬 푸드도 그렇고요. 네. 또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지 않고 연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산물 관련돼서 뭐 네. 천연 비누를 만든다든지 네. 농산물 바리스타라든지 이 네.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어떤 겁니까? 현재 애들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들 취향에 맞는 먹거리, 푸드가 가장 많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다른 메뉴를 개발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지 않았어도 이 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서 새롭게 만드는 분야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분야를 체험놀이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푸드 테라피 이 네.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컬러푸드 테라피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박, 그다음에 바나나, 사과, 오렌지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 과일을 본인들이 원하는 모형으로 그다음에 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형을 본인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내는 그런 방식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걸 네.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가공하기도 하고 잘라서 뭐 표현하기도 하고 음. 본인 마음을 직접 뭐 사과에다 그려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교육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미니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 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나 네. 판매나 이런 것들도 쭉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생산 유통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참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지자체나 그다음에 지역의 농업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뭐 유통, 판매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팜 파티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네. 농촌 체험교육 전문가 네. 또 대표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팜파티는 지금 뭐 전국적인 우리 농업인들의 필수 뭐 축제의 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농장들이 직접 그거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축제를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축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인가요? 사실 지역별 축제라고 하면 정말 거창하지만 네. 이 농장별 축제는 소규모 인원들이 직접 와서 그 농장에 나는 뭐 농산물이나 그 지역 주변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농장주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놀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십니까? 거의 그 농장의 오래된 그 소비자, 단골 고객, 네. 그다음에 충성도가 있는 고객 이런 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런 축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직접 그 농장을 찾아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 그 과정들도 고스란히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러면 직접 이제 참여해 보시고 주최를 네. 해보셨을 때 그 네. 반응들이나 그 과정들은 어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에 구매를 했던 농장에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네. 또 농장주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생산하는 농장의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배 과정 이런 것들을 꾸미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서로의 그 윈윈 상태로 발전돼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팜파티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팜파티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팜파티를 통해서 농촌 체험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팜파티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와전돼서 거의 뭐 상업적인 면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장의 기본적인 내용만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단면이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 저희가 하는 바람은 상업적인 것보다는 본래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팜파티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의 팜파티 전문가 과정 그 양성 사업도 하셨는데 네네.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당시도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진행했던 사업도 전라남도에서 90명의 체험 농장주들을 모집해서 네. 체험놀이 전문가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어떤 것들이죠? 농장주들이 배웠던 교육 과정은 농장주들이 갖춰야 될 마인드, 그다음에 체험놀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법,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현장 실습.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과는 조금 틀리게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비중을 많이 두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 10%, 실습 한 90% 이렇게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현장감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할 때는 실습도 굉장히 좋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는 항상 고려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네. 들으니까 저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일반인들도 배울 수 있습니까? 일-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사실 배움에 있어서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농업 분야에 이제 귀농을 하고 싶은, 네. 귀촌을 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일반인들 중에도 네.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팜파티와 관련돼서 어떤 과정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현재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 지역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귀농인보다는 일반 지역 주민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립해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퇴직자들이 계시다면 꼭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귀농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들을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네. 그 정책에 맞게끔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저처럼 용기는 없지만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팜파티를 통해서 간접 체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 번쯤 체험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팜파티 자체가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농장에서 홍보를 할 때 일반 대도시의 특정 다수를 이렇게 지칭해서 하다 보니까 네. 참여자만 인원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께서는 대학 때 이제 경영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농촌 분야,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경영 일을 하고 네. 계시고요. 이 과정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이제 농촌 분야의 일을 뛰어든 건 한 10년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본래 꿈은 이제 기업 교육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른 공장들도 이렇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분야를 찾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농업 분야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농업의 6차 산업화, 또 농촌에 활력을 준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일종의 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없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농촌 생활이 일상 생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벽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나도 저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6차 산업 중에 체험 분야는 3차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3차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른 농업 분야의 뭐 스타 강사처럼 일이 많아서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한 달에 한두 번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안고 간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일에 농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교육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틈만 나면 또 아르바이트식의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했던 공모사업 분야도 지금까지의 그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판단한 게 맞다면 네. 예전부터 우리 농업은 두레나 품앗이처럼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것과 지금의 사회적 농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전에는 크게 그 수익적인 면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농촌에서 사회적 공동체, 또 두레 마을,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목표가 일치되지 않아서 서로 흩어지는 경우가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농업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뭐 기회이고 뭐 또 다른 시작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그 안에서 실현을 또 시켜볼 예정이고요. 네. 아직 그 한국형 사회적 농업에 정답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정책적으로도 이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옐로우 창농도 그렇고요. 대표님께도 큰 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들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을 올해 1년간의 지원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5년간은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또 농업인들한테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농장으로 자리 잡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류의 근간은 바로 농업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사회적 농업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살린다는 큰 뜻을 담은 이 농업의 가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